도대체 펜션은 언제 문을 열어야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날 중에 왜 4월일까요? 사람들이 펜션을 가장 많이 찾는 기간이 성수기죠.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준성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축 펜션은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문을 열어야 준성수기와 성수기를 대비할 수 있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4월은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를 놓치면 성수기 예약을 받기란 사실상 어려워지죠. 그래서 모든 공사를 3월에 마치고 4월까지 장사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홈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가을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피눈물 납니다. 6월부터 시작해 추석 연휴까지 펜션으로 사람이 몰린다면 10월부터는 손님이 뚝 끊기죠. 그래서 가을에 문을 열면 이듬해 봄까지 방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축 펜션이라는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아무래도 해를 넘기면 신축이라고 광고하기가 머쓱해져서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은 꽤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듬해 봄부터는 예약이 조금씩 많아지지만 6개월 가까이 손가락만 빨면서 버티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4월에 문을 열면 이런 고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한여름에 다녀간 손님들이 남겨준 좋은 후기가 차곡차곡 쌓여 이듬해 봄까지 끄떡없이 예약을 채울 수 있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펜션 창업을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공사 기간만 따지면 9월이나 10월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제대로 된 펜션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수익형 펜션 창업 과정을 타임라인별로 재구성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은 3월에 열릴 무료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익형 펜션 사업을 위한 돈 되는 펜션 만들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죠.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준공과 오픈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준공은 모든 공사를 마쳤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준공을 마친 다음에도 자잘한 추가 공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전에 한참 많이 만들었던 농어촌 민박의 복층은 불법 구조인 경우가 많아서 준공을 마친 다음에 설치가 이루어졌었죠. 야외 수영장이나 데크 같은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 전에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대부분은 뒤로 미루죠. 그뿐만 아니라 공사를 마쳤다고 손님을 받긴 어렵습니다. 객실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설치하고 준공검사하는 별개인 자잘한 공사까지 마쳐야 겨우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일단 3월에 준공을 마쳐야 4월에 정상적인 오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4월에 오픈 준비를 마치면 곧바로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갑니다. 사진 촬영은 길어야 1박 2일 정도지만 날씨를 체크하면서 날짜를 잡다 보면 일주일 정도는 후딱 지나가죠. 촬영을 끝내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기간도 제법 깁니다. 아무리 빨라도 2주는 너끈히 걸리고 객실이 많거나 주문형으로 제작하면 한 달 정도는 각오해야 하죠. 그리고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 등록까지 마치려면 홈페이지 회사와의 계약은 3월쯤에 미리 해두어야 무리가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열리면 곧바로 광고와 홍보를 시작하죠. 키워드 광고는 한두 달 꾸준히 이어나가야 효과를 보고 같은 기간에 인스타 체험단도 돌립니다. 물론 이런 광고와 홍보는 비용이 꽤 많이 들죠. 그래서 예약이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서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충분한 광고 홍보를 해도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펜션 창업 과정을 밟아왔다면 6월부터 서서히 예약이 늘어나면서 7월이나 8월에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때 온 손님들이 남겨준 좋은 평이 이듬해 봄까지 매출을 책임지는 원동력이 되죠. 아마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과연 언제 시작하느냐죠.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3월에는 토지 매입을 마쳐야 단계별로 차근차근 펜션 창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설계를 맡기기 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리 펜션을 어떻게 만들지 대강의 그림까지 그리다 보면 어느덧 4월이 됩니다.
펜션 설계는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죠. 그런데 토목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가진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려면 토목 설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나 진입로, 정화조 공사 등에 필요한 모든 일이 토목 설계에 포함되죠. 이론적으로는 건축 설계 전에 토목 설계부터 이루어져야 하지만 농어촌 민박 정도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허가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농어촌 민박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만 해도 45일 정도는 잡아야 하고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 생활숙박업은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4월에 설계를 맡겨도 7월이나 8월은 돼야 모든 인허가가 끝난다고 봐야 하죠. 인허가를 마쳤다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업체를 통해 세부적인 자재와 견적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펜션의 성격에 따라서는 인테리어 회사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를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략 9월쯤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현장도 있긴 하죠. 하지만 장마철과 한여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죠. 9월에 시작한 공사는 대략 2월에 마무리됩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골조 공사를 마치면 대충 12월부터 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이어지죠. 준공검사도 2, 3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2월 말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고 설계가 복잡하면 공사 기간은 훨씬 늘어나죠.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도 안심하긴 힘듭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정시 오픈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은 너끈히 들죠. 그나마 이 정도 기간도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농어촌 민박은 충분해도 규모가 크고 설계가 복잡한 생활숙박업은 기간을 훨씬 길게 잡는 게 좋죠. 그런데도 주변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건너뛸 과정은 없죠. 그래서 결국 제때 문을 여는 시기를 놓쳐 펜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면이 어려워질까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4월에 문을 열지 못하면 여름 성수기 예약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여름 휴가철이 되면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펜션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때마침 새로 문을 연 신축 펜션은 사람들의 구미를 자극합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펜션보다는 시설도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막 문을 연 펜션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저런 걱정 끝에 시작한 펜션이 대목을 맞아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어서 그렇죠. 오랜만에 즐기는 여름 휴가라 예약했던 손님들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다들 기분 좋은 이용 후기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런 후기는 이듬해 봄까지 우리 펜션의 매출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여름 성수기를 넘겨 문을 열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펜션을 한동안 수면하려 가라앉죠. 물론 1년 내내 펜션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여름 휴가철만큼 손님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문을 연 신축 펜션들은 자연스럽게 조바심을 느끼게 되죠. 단지 시기를 놓쳤을 뿐인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허둥대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광고를 하고 인스타 체험단까지 불러도 예약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가격 할인에까지 손을 댑니다. 꽤 많은 신축 펜션이 문을 열자마자 예약대 행사에 몰리는 이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제품이 계속해서 가격 할인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실제로 써본 적도 없으면서 실패한 상품이나 이미 나락간 제품 취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인식이 퍼지면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는 펜션 역시 마찬가지죠. 예약할 손님들도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펜션을 바라봅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에 띄는 이용 후기조차 없으면 예약을 망설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조바심에 가격을 낮추다 보니 서비스 역시 부실해집니다. 이러니 가물에 콩나든 예약한 손님들 입에서 좋은 평이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너무 일찍 창업에 뛰어들었거나
약간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사실이 속상할 뿐입니다. 이게 단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쉽죠. 그저 계약에만 목을 맨 건축회사들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축사무소도 한몫합니다. 실제로 2월이나 3월에 공사를 시작해 여름 휴가철에 장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공사 기간만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든 펜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때를 놓치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고 다시 찾아올 기회를 노리면 되죠. 괜한 조바심에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우리 펜션을 찾는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올바른 대처입니다. 4월에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 펜션의 명성을 빠르게 쌓을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 준비가 미흡했다면 악플만 쌓이는 불상사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었다면 미처 문을 열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여름 성수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지만 때로는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곱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